여러분, 강남에요. 100억대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에 이 출입을 관리하는 그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에 이 아파트 경비실에 헬멧을 쓴 한 남성이 들어가는데요. 이 남성의 정체가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차단봉이 열리고 무사히 남성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 남성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저 헬멧을 쓴 상태에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비실 안에서는 폭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열어드렸는데 저희도 최대한 안 열어드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사장님. 아니 당신이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 안에 오토바이가 몇 대 있는지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치지 마십시오. 사장님, 제가 안 열어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야 말씀하시고. 치질 마시 죽으려고 이씨 인간적으로 대할 때 똑바로 해라고. 사장님, 치지 마십시오. 치지 마십시오. 죽으려고 진짜 맞나? 야 내가 여기서 오토바이 방방거리고 지한 짓을 생각을 하고 야 네가 하는 일이 여기서 못 여는 일 아니야 이 오늘 그냥 여기서 지나가다가 보이면 열어. 네. 내가 네 안에 여기 들어와서 네 손을 여기다 몰리 뭐 있어? 그러면 지금 상황이 홍순빈 아나운서 저 아파트에 출입하면 이 화면에 자세히는 안 보였습니다. 왼쪽에 차단봉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차단봉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게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게 열렸나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흔히 볼 수 있죠. 이렇게 기다란 봉 형태로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봉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화면 오른쪽에 있는 차단봉이 분명히 열리긴 열렸습니다. 열리긴 열렸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불만을 가졌던 거는 늦게 열렸다는 이유였어요. 늦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이 아파트의 입주민인데 네. 이에 불만을 갖고 경비실에 찾아가서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경비원에게 하고요. 네. 심지어 폭행까지 아하.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들었지만 저렇게 글쎄요, 저게 어느 정도로 늦게 열렸는지 저게 늦게 열렸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곧장 경비실로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정말로 듣기에 정말로 거북한 화를 돋우는 그런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가 이어졌는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었답니다. 이 폭언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이면은 열으라고 얘기해. 알았어? 네, 제가 이거 안 열면 내 니한테 와가지고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제가 얘기하세요. 저 자식 제가 얘기할 그 시간. 들을 정도로 내가 욕을 해줄 테니까. 이 근데 죄송합니다. 야, 왜 정초부터 여기서 욕을 먹고 여기서 근무하냐고? 왜 죄송합니다 하냐고? 야, 네 돈 얼마 받아 처먹길래 여기서 그거 하고 한다냐고? 아프세요. 딴 데 가서 그냥 해 먹어. 야, 딴 게 왜 여기서 잡아러 먹고 사냐고? 왜요? 김복준 의원님 저기서 밥 벌어 먹고 살면 안 됩니까? 우라가 치미네요. 우라가 치미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저기 꽤 잘 사는 아파트 단지예요. 네.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었고 이 봉이 내려와 있다가 차량이나 이런 게 진입을 하면 이게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오토바이를 타는 본인은 부응하고 쌩하고 지나가고 싶겠죠. 그런데 잠시 멈칫해야 되잖아요. 차는 잠깐 멈춰도 균형이 그대로 있지만 오토바이는 잠시 멈추면 발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게 짜증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너 기다리고 있다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인식하고 쭉 열리는 게 천천히 열리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나 오토바이 타고 올 때는 잘 보고 있다가
오는 즉시 네가 수동으로 빨리 열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 특별대우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특별대우 안 해줬다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예.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나 지금 우리 경변아 씨 나이가 거의 40대 같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친구 정도의 나이인데 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보십시오. 저게 진짜 전형적인 갑질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저 헬멧 쓴 사람이요. 저 경비실에 들어가서 했던 말 전체 녹음 내용을 다 듣고 방송에 들어왔는데요. 유인경 기자님 다 듣고 나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저도 깝깝하기만 한데요. 네. 이 말만이 아니라 아마 저 경비원분이 가장 모멸감을 느꼈던 건 육체적인 학대보다 네 처자식 앞에 가서 똑같이 해줄까? 왜 언급해요 그걸?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경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경비하시는 분들은 문 열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동화 시스템 왜 비싼 돈을 했겠습니까? 문 제대로 안 열어주는 자동화 경비 시스템을 그럼 쳐보시든지요. 많은 분들이 흥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산이 100억 되면 뭐합니까? 인품은 10원밖에 안 되는데 돈 많은 분들이 아까 뭐 조현아 씨 가족도 마찬가지고 욕들 참 많이 하시는데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권리가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숨 쉬는 소리도 욕을 해야 됩니까? 돈을 가진 게 무슨 대단한 권력입니까? 저희는 네. 상류층이란 말도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돈 많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오블리즘 이런 것들은 뭐 노블트 오블리즘 이런 것들 전혀 할 생각을 안 하고 게다가 43세 동갑에게 네. 지금 모멸감을 느꼈는데요. 네. 이 10대한테 당한 70대 어르신들도 어린애들이 실수했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모르신들 이럴 수 있지만 40대면 가장 상식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에 저거밖에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데서 이것만 해먹냐니요. 직업의 신성함만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분에게는 좀 이미 네티즌에서는 저분은 다 인격살해를 당했거든요. 네. 삼성동의 H에 사시는 권 씨라고 합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님, 글쎄요, 뭐 얼마나 대단한 분위기에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기에 할게요. 어차피 사람 맞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기에 저렇게 경비실로 곧장 가서 저렇게 폭언,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갑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모친께서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의 총무이사라고 하고요. 네. 총무이사가 이제 담당하는 업무 중에 이런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리 용역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엄마 말 한마디, 엄마의 행동에 의하면 이 용역 업체도 바꿀 수 있고 그 직원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어떤 특권 인식이 머릿속에 잡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게 뭔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기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왜곡된 잘못 인식이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더 송구하고 지원을 할 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정반대의 갑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 전에 CD 좀 보여주세요. 무슨 자격인지 대표라면서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김복준 의원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디 시행사 대표라고 보세요. 이 오토바이 탄 사람이 43살이에요. 세상 물정 다 아는 나이예요. 자, 그런데 분양대행사 대표래요. 그리고 엄마도 분양대행사 대표래요. 엄마하고 아들 모두 분양대행사 대표인데 그리고 아파트 관리용역 계약 담당하는 총무이사까지도 어머니가 맡고 있대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그러면 네. 이 얘기를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그러면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 잘못했네요. 이랬을까요? 43살이 먹었어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 새끼가 잘못했으면요. 네. 부모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분도 약간은 느끼나 봐요. 부모로서 자식이 불미스러운 이거 불미스러운 일 아니에요. 엄청난 잘못한 거예요. 네.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본인의 마음이 왜 아프신지 모르겠어요. 누구 마음이 아플까요? 그다음에 하지만 이번 일은 저의 사회적 지위와 분양대행사 무슨 사회적 지위예요. 대단한 지위하고 별개고 아들이 성인인 만큼 어디까지나 개인 일이다. 그러니까 싹둑 자르는 거예요. 아들 잘못한다고 나하고 연계시키지 말라. 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식 길러서 저 시집 보내고 했지만요. 네. 자식이 잘못한 건 부모 책임인 거고요. 네.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회피하는 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생각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앞에 좀 화가 나는 바람에 말씀 못 드렸는데 너 처자식 보는 앞에서 욕을 해주겠다는 말이 나와요. 네. 아까 그 폭행하는 과정에서. 네. 이것처럼 모욕적인 얘기 있나요? 내가 이 가장으로서 밖에 나와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내 처자식을 위해서 도둑질 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생업이고요. 왜 그걸 모욕받아야 됩니까? 어디서 그딴 식으로 말이야 처자식 앞에서 저 망신을 주고 욕을 하겠다고 이런 이 되먹지 않은 그 언사를 쓰고 말이죠. 네. 오늘 진짜 아침부터 참 나쁜 사람 보네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김복준 의원님의 이 마음에 공감하실 거라 봐요. 그래서 아마 김복준 의원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 발언을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3자적 관점에서 봐도 이렇게 공분이 생기는데요. 당시에 이런 상황을 당하신, 피해를 당하신 그 당사자 입장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부분 안쪽에서 찢어진 거라 그거는 금방 괜찮아졌는데 육체적인 것보다 이제 정신적인 게 크겠죠. 예. 지금 잠도 못 자고 어제도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사실. 허허. 지금요, 손정혜 변호사님, 입술에 이 찢었다 이런 표현 한 거 보니까 혹시 폭행당한 부위가 얼굴 안면 쪽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네, 얼굴 안면부를 가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신체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을 겁니다. 그 모멸감, 수치감, 억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힘들다고 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내가 아무런 죄 없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진심 어린 사과가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런 진심 어린 사과조차 없다라는 게 더 심각하게 모멸감을 주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아무쪼록 이런 그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이런 네. 것들을 잘 극복하시길 바라는데 입술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치아가 흔들릴 정도라고 하니까 폭력의 수위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걱정이 되는 건요. 사실 글쎄요. 물론 돈이 무슨 권력은 아닙니다만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여기 최고 이 아파트 단지 최고 비싼 집이 한 100억대에 육박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피해를 당하신 경비원께서 감히 저 가해자, 저 남성을 어디 경찰에 고소한다거나 이런 엄두를 못 낼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지금 피해 경비원 A 씨께서 그 사건 이후에 사과를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권 씨가 아니라 그 권 씨의 어머니가 대신 사과를 전달하고 권 씨는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도 아닌데 왜 어머니가 나서서 사과를 대신 전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불거져도 이 권 씨 생각은 나는 아무리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경비원에 관해 사과를 못하겠다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비원 A 씨는 권 씨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하셨던 대로 고소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긴 그래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내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야죠. 폭행의 정도가 중에서 상해 정도인데다가 단순 폭행이나 단순 협박은 반의사 불벌이기 때문에 굳이 고소하지 않으면 내사 수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 폭행, 단순 협박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경비원들께서도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습 폭행, 상습 협박은 반의사 불벌이 아닙니다. 이 사안이 이미 드러난 이상 경찰이 이미 내사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경비원분요, 한 집안의 든든한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또 든든한 아빠일 거예요. 이 사건 아마 가족들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특히 아내분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냥 일단은 이 남편분 꼭 안아주세요. 일단은 얼마나 그 모멸감, 그 수모, 그걸 참아내면서 저렇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아내분이 정말로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찰이 내사를 혹시 할지는 한번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한번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